정치마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익공유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는 거죠? 여당은? 일단 그 TF를 만들고 예. 거기에서 그 포스트 코로나 극복 이후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큰 고민 끝 중에 예.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제안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예. 아니라 여러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입구니까 예. 한번 논의를 해보고. 아직은 어떤 구체적 형태도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았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구체적 형태 나오지 않았다. 야당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 실현 가능성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그 법 자체, 법이 아니고 제안 자체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근본적으로 반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과거에 우리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우리가 한미 FTA, 한칠레 FTA를 추진하면서 결국은 FTA로서 피해를 입는 계층이 있고 예.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는 피해를 입고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는 이익을 본다 해서 그럼 이익 본 사람들 돈을 뺏어서 손해 보는 농민들한테 주자 이런 주장이 이익공유제가 실제로 있었고 뭐 입법화 진행도 되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그게. 예. 그게 왜냐하면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이익이 있는 수입이 있는 데서 세금을 걷어서 피해를 입는 측에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새로운 아예 뭐 사경제 주체가 갖고 있는 돈을 뺏어서 준다는 그런 방침이 효과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뭘 하자 하는데 자발적으로 할 만큼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해결이 안 된 거죠. 시장경제 교란이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시국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5%밖에 참여율이 뭐 안 됐다라고 해서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뭐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코로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거라도 해보자. 또 다른 방법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안들 중에 하나의 그 아이디어로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뭐 참여가 뭐 약간 저조하더라도 좋은 분위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저희는 한번 열심히 잘 논의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야당에서도 저희 안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유럽 같은 데 잘 하는 거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실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다. 예. 일단 제안은 좀 뭐 좋은 제안으로 한번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유럽 같은 데 이루어지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유럽이 어느 정도 얼마나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재난지원금 줄 때 그 1인당 20만 원씩 또 뭐 한 가구에 4인 가족 100만 원씩 이래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 기부를 받아서 뭐 처리하겠다 해서 초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제가 받을 부분은 안 받고 기부를 했지만 그때 정부의 생각은 상위 한 10% 이상 기부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다가 뭐 0. 몇 프로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좀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그 기부 형태를 취한 공무원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럼 이런 누구 눈치를 보고? 저는 뭐 그냥 양심상.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라 하면 실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준조세처럼 그렇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이 또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참여하고 뭐 관계없어 하는 사람들은 또 덜 참여하고 또 이런 또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제와 금융의 그 혜택을 그만큼 더 준다는 것이니까요. 아까 의원님께서 좀 오해가 시청자들께서 보면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쪽 기업 것을 빼앗아서 이쪽으로 주던 과거의 뭐 예를 말씀하시는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이 제도를 잘 설계해서 내면 기업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잘 따져보는 곳인데 이런 세제와 금융 혜택이 있어? 내가 이런 참여를 하게 되면 또 기업 이미지도 좋아지고 뭐 그런 건 스스로 판단해서 할 일이니까 저희가 설계를 잘 해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비판은 잘 아시니까요. 이낙연 대표는 그 의지가 강경한 것 같으니까 한번 발언 들어보고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팔길이 원칙 이게 뭔가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예. 뭐 당 이런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치를 보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그런 눈치를 보지 않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죠. 제도를 설계하고 만들고 하되 거기에 개입해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팔길이 예.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염려하시는 것도 잘 압니다만 그래도 한번 저희가 잘 설계를 해볼 테니까 예. 한번 그때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정의당 얘기를 하나 좀 대신 여쭤보면요. 왜 기업들의 자의나 네. 어떤 선의 뭐 이런데 좀 그 의지를 해가지고 하시려는 생각을 하느냐 이런 비판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뭐냐면 제도를 세금을 더 걷든가 아예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왜 선의나 이런 어떤 좀 모호한 제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정의당은 그렇게 저희들보다 더 선명하게 주장할 예. 수 있는 입장일 겁니다. 예. 그러나 저희는 집권 여당이고 그렇게 되면 증세 논란에 당장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힘이 제일 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뭐 그런 이제 한계가 저희들에게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그 생산성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2배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어떤 소득 격차도 그렇게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상위 계층은 3.6%에서 4.4%밖에는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는데 하위 분위기가 보면 한 17.2% 감소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저희는 국가 재정, 국가 부채가 좀 늘더라도 재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또 재정 건전성의 문제를 안 된다 반대하시고 그럼 자발적 참여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한번 해볼게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안 된다고 하시고 그 야당 얘기 야당 쪽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의적 선의에 의존하는 게 그게 잘 될까 이런 어떤 그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세요? 네, 당연히 뭐 그런 네. 의구심이 아니라 뭐 실제로 그렇게 뭐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 될까라고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한 임대료 운동 같은 것도 5%밖에 참여를 하지 그렇죠. 않았는데 예. 그때도 저희가 좀 나이브했던 게 뭐냐면 임대인들은 다 부자가 아니거든요. 예. 임대인들도 예. 자기들도 그 임대 수입을 가지고 노후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게 전 수입인 분들이 많은데 예,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자의에 의해서 선의에 의해서 그렇게 아주 낭만적으로 설계를 한 측면이 예. 있다라고 생각이 그 들고요. 약간 실패는 인정하시는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실패가 아니라 완전 성공이 아니라는 예, 거죠.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저희도 그런 것들을 교훈 삼아서 한번 설계를 더 잘 해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예. 김 의원님 비판하는 부분은 아까 들어서 뭐 어떤 부분은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들지만 다 떠나서요. 김 의원님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양극화가 더 극심화됐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예. 코로나19로 좀 더 피해를 받은 계층에 좀 더 집중해서 주자고 그러는데 굳이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예. 또 해서 사실은 이게 소득 격차를 더 불려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는 저 대기업 그 근로자들은요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전혀. 근데 거기는 코로나19로 보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많이 준 계층에 좀 더 집중해서 주자 그래도 민주당은 반대하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어떤 그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부분을 여쭤보면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것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소득 계층이 이 코로나19로 생산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소득이 줄어든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가요? 예. 지원 방식의 문제인데 그 지원 방식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재정을 통해서 지원하는 예. 타겟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정책 방향이 항상 잘못돼 간다는 거죠. 첫째 하나는 보편 지급을 해서 더 격차를 늘리고 둘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아까 뭐 낭만적으로 설계해서 실패 뭐 크게 성공을 못했다고 한 착한 임대료 운동처럼 근데 낭만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고 현실을 모르고 현실과 동떨어진 설계를 했다는 의미가 되죠. 저는 이번 이 공유제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현실을 모르는 그런 설계가 될 것이 자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안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시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하기가 좀 약간 이른 감은 있는데요. 아직.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희들은 예. 제가 그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그걸 해봤어요. 저 FTA 관련 이공유제 예. 그 입법안도 해보고 실제 실행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김 의원님께 저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여쭤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어떤 일정 부분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왜 야당은 지금 이 극화된 양극화가 심화됐을 때 좀 선제적으로 재정 대책이랄까 그런 대책을 안 내놓으시는 건가요? 그 자꾸 이제 예.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첫째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게으르다 그랬잖아요. 예, 게으른 면이 분명히 있고 한데 예. 또 하나는 실제로 야당에서 그런 대책을 많이 내놓아도 예. 이 야당의 대책은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이 단순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지를 못해요. 아, 많이 내놓으셨습니까? 내놓은 거는 많이 있는데 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는 어쨌든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방식은 잘못이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하다가 보니까 좀 소극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도 야당을 해봤습니다만 야당 때는 여당이 내놓는 안에 주로 반대안을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안이 저는 나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반대되는 안들을 가지고 다 자기 것들을 100%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 되는데 그 타협을 안 해. 그게 국회의원들이 게으르다는 측면이 맞는 아니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저 최근 들어 가장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최근에 타협은커녕 전부 다 날치기 처리하고 강행 처리하고 지금 뭐 다 했잖아요. 공수처법은 왜 그랬으며 선거법은 왜 그랬으며 임대차법은 왜 그랬느냐고요. 이제 그 야당의 반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시려면 그냥 빨리 해치우세요. 책임 안 지려고. 한 말씀 하시고 지나가셔야 될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예. 뭐 의원님 비평 다 좋아요. 저희가 뭐 입법 독재다 독주다 이런 비판 받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9일 날이 정기국회 마감일이잖아요. 그리고 1월 8일이 이제 임시국회 마감인데 늘 저희가 처리한 거는 12월 9일, 12월 10일 그 마지막 날이에요. 1월 8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당이니까 책임지고 회기는 지켜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당도 그런 여당의 입장을 해봤으니까 아시면서 그 전에 12월 한 7, 8일쯤 서로 타협이 되도록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서로 여당 안도 받아주고 자기들 것도 좀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12월 9일까지 반대를 해. 그러니까 입법 독주할 수밖에 없죠. 제가 여당 원내 수석부 대표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여야 협상의 그 최선봉에 서 있어요. 근데 제가 할 때 전부 타협해서 처리했어요. 제가 원내 수석 부대표 할 때 이완구 원내대표, 그 우영근 원내대표가 예산안까지도 전부 야당의 안을 다 받아들이고 타협해서 처리했지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우리 멋대로 김재원 처리한 한 번도 없어요. 의원께서 저 당선 되셔가지고 저 원내 대표를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제가 있으면 더 반대. 자, 이 선거 얘기 가겠습니다. 뭐 이 말씀 계속 하셔야 예, 선거 얘기 예. 그 얘기가 좋으시죠? 아니, 뭐 지금 제가 제가 드린 나간 말씀에 것도 대해서 김재현 의원님은 뭐 워낙 훌륭하셔서 잘 염두에 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해답이 없는 얘기 같아서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김 의원님 일단 사적 전망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3파전으로 선거 치러집니까? 아니면은 단일화 됩니까? 야당? 저는 단일화 100% 된다고 예상하고 예.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이 많아서요. 요새 그 부쩍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3파전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으로 3파전으로 가도 이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나가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가 지금 지지율이 제일 높으니까 내가 나갈 테니 국민의힘은 후보 내지 마라 이 예.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동조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3파전 나가도 우리가 이기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일종의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끝까지 3파전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철수 대표가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들이 많은데 전망들을 하시는 안철수 분들이. 대표는 지금까지 양보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단일화 과정이 어떻게 그리시는 건가요? 안철수 그러면? 대표는 자기가 단일화를 해도 이긴다고 네. 생각할 때 단일화 그렇죠? 협상에 나올 예. 거고요. 그렇게 일단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예. 어떤 룰을 가지고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질 수도 있고 예. 이길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그 어떤 뭐 지지율이라든가 상황이 되면 단일화가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김 의원님은 단일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안 대표의 지지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단일화 과정이 뭐 이런 과정을 그리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예. 저 국민의힘의 그 후보자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한 분의 그 서울시장 후보자를 선택하면 예. 그 과정을 거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대표와 거의 비슷하거나 안철수 대표를 좀 앞서거나 하는 그런 지지율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지지율에서 뒤떨어지면 뭐 떨어지더라도 난 나간다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막상막하가 되면 자기가 이긴다는 어떤 확신이 서면 뭐 단일화를 하려고 하겠죠. 예. 야당 이 전망 잠깐 여쭤볼까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전망에? 전망이니까 뭐 저하고 정치. 정반대입니다. 예. 논리는 비슷한데 결과는 반대인데 예. 저는 뭐 남의 당 이야기이고 또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대선 전초전이라고 하는데 다음 내년 대선이 아니라 저는 2027년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반드시 이 서울시장을 거쳐서 2027년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이 강하게 있을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은 제일 야당이기 때문에 2027년 대선에 자당의 후보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예. 똑같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단일화 해가지고 국민의힘을 2027년에 그 정당을 내 정당으로 만들어서 그 당을 업고 대통령선에 나갈 수 있냐.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 일부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지지율이 이제 조정 국면이 올 겁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1위를 하는 것은 현재 이분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섞인 지지율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김종인 대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좀 구체화되고 민주당의 박영선 장관 등이 나와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지금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은 아마 이 세 그룹들이 대개 20% 초반의 박스권에 서로 고만고만하게 경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단일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예.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 우리 박수현 의원께서 예. 안철수 대표를 조금 과소평가한 부분이 하나 그런 있어요. 데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2021년 대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 그것도 포기 안 합니다. 예.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21년도요. 그렇죠. 예.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지금 뭐 서울시장 포기한 듯이 말씀하시지만 한 석 달만 지나면 다시 대선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단일화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2022년 대선도 나갈 것이다. 이 예, 말씀. 내년도. 예. 그리고 대선에 나가는 어떤 방법의 하나로 서울시장 선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단일화를 해서 자신이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봐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인의 셈법으로 계산이 된다면 하겠죠. 본인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본인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예. 안철수 대표는 사업가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 아까 김 의원님은 거의 100% 된다는 말씀하셨죠. 상황이 예. 단일화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뭐 약간 말씀을 약간 모호한 부분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예. 어차피 이런 이야기는 추측과 가정을 전제로 각자 창의력 있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제 저도 안철수 대표와 2년간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착한 분인데 다만 이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논리 또는 자기 위주의 계산이 예. 이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라면 착한 게 아닌데요. 그게 자기 생각과 자기 계산하면서 착하다는 말씀이 도대체 어느 부분이 지금 그게 뭐냐면 좀 애둘러 비판하는 겁니다. 혹은 안 대표가 김종인 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렇게 그 호사가들의 말도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건 가능성도 없고요. 예. 또 본인이 뭐 그렇게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예. 어떤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전무하다. 제가 뭐 글 써놓은 거에 보면 예. 안철수 대표가 기호 2번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마이너스 200%라고 적었는데 예. 입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입당하지는 않고 김 의원님의 어떤 키워드는 입당하지 않는다, 단일화는 100% 된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예. 안철수 대표는 지는 게임은 안 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3단 논법이 연결이 돼 버리는데요. 그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된다는. 그 이제 본인의 계산으로 그렇게 될 때는 단일화를 한단 말이죠. 예. 아니 우리 김재원 의원님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사회자가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경기를 해주시네요. 근데 여당은 왜 조용하십니까? 왜 이렇게? 예. 아니 조용하지 않죠. 예. 제가 좀 뭐 비약스런 예를 드는 건지 몰라도 그 대나무가 있잖아요. 예. 우후죽순이라고 하는데 막 죽순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막 하는 것 같아도요. 예. 한 10년 동안 대나무 뿌리만 쭉 땅 밑으로 뻗습니다. 예. 그리고 기다렸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우후죽순 나오거든요. 예. 그 대나무가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예. 아마 지금 박영선 장관이나 뭐 준비하고 있는 후보들은 여당의 후보답게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그 야권의 단일화 논의나 정치 공학적인 움직임들이 막 난무한 이 와중에 같이 섞여봐야 예. 별로 차별화되지도 몇 분이나 나오시나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몇 분 예상하세요? 그거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예. 몇 분 나오세요? 지금? 아마 지금 현재로는 이제 선언하신 우상호 의원과 예상이 되는 와서 박영선 장관, 뭐 박주민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뭐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열린민주당 후보들과의 단일화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스스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도 나중에 큰 어떤 동력을 부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뭐 서울시장 얘기는 계속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